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유승민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서울은 노른자다, 경기도는 흰자다 이런 대사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자존심, 자긍심,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 유승민 23년 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봉사를 경기도에서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46만 표 진 곳입니다. 저 유승민이 나서서 반드시 이재명 지사 4년의 그늘짐을 청소해내고 새로운 경기도를 세울 것을 우리 도민과 당원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도 좀 준공영제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괜찮다고 보십니까? 준공영제 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내버스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요. 시내버스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현재 주민들의 수요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를 할 필요가 있고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우리 출퇴근, 서울 출퇴근 때문에 더 급하고요. 이 일기 신도시 저 재건축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용적률 50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그대로이십니까? 용적률 500%를 진짜 적용을 하면 얼마나 엄청난 과밀이 일어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의 종을 바꾸자는 건지 뭔지 간단하게 좀 일기 신도시를 500% 한다. 그거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토론 때 그래 말씀하셨죠. 개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역세권에서 그때 KT 계실 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적용해서 그 KT 자체도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하고 KT가 SK텔레콤은 2020년에 KT는 2021년에 바로 1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삶과 직장 근무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때문에 이렇거든요. 왜 공공기관과 현대차나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대기업에서 그게 좋다고 자기들도 그거를 적극 민간기업도 추진하고 있고 행정기관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재택근무도 충분한데 왜 그런 걸 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굳이 건물을 짓지 않아도 건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피스를 빌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마트 워킹이 안 된 이유가 회사에서 간부분들이 시키면서 스마트 워킹 하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기업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22년 동안 잘못된 거 부정부패, 불의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제 양심을 팔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과거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대표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유승민이라고 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제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중도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제가 이길 수 있고 20대, 30대, 40대에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과 정책 역량이 있는 그런 도지사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유럽의 어느 대부분의 나라와 사이즈가 맞먹는 정말 한 나라의 사이즈입니다.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는 크기 때문에 큰 도지사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도지사를 원합니다. 제가 민주당 어느 후보하고 싸워도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게 계속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 각별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GTX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다. 뭐냐? 민자로 한 거다. 민자로 안 하고 국비로 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GTX라는 거는 진짜 빠르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기존 노선을 같이 공용을 한다. 예산 뭐 1, 2천억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급행 열차가 아니고 이건 완행열차, 저속열차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이 문제야말로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저는 일산대교나 강동대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민자 유치를 하면 요금이 비싸지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바로 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GTX에 대해서 또 일산대교나 강동대교 같은 민자 유치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께서 좀 고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KTX 민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아니요, GTX. 예, GTX. GTX 민자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민자를 하면, 저는 대표님 말씀처럼 신선,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을 깔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자를 하면 킬로미터당 대체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1km당. 1km 한 1,000억 들 겁니다. 정확합니다. 1,000억 들니까 한 100km 정도라고 저희가 GTX를 생각하면 금방 10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되면 상당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 말씀이 민자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반드시 좀 고쳐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GTX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 후보님 공약 중에 GTX 노선 중에 기존의 이 철도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그거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바로 잡아야지 빠르게 갈 수 있다. GTX를 더 빠른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그런 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민자유치 바로잡고 민자유치는 문제가 있다. 또 기존의 철도 아주 늦게 가는 철길을 같이 쓰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 1차 토론에서 확실한 답을 안 주셨는데 저는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수원 비행장을 이전해서 수원 특례시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 화성의 그 동탄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 이분들이 소음 피해, 재산권 피해, 고도 제한 이런 데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서 대체 군공항을 다른 데 지어가지고 국가안보는 국가안보대로 튼튼하게 하고 이게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그냥 눈치만 보고 수원 화성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고 역대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그냥 말로만 하겠다 이래놓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국방에 8년 있으면서 대구 공군기지 이전을 법을 만들고 확정까지 제가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화성의 화홍지구를 고집할 생각 없습니다. 화성의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면 그거 백제화로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옮겨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해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내는 게 저는 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제 질문은 수원 비행장 이전 다음 4년 동안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리 김 후보님의 확실한 답변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고통, 특히 소음 피해 등을 감안해서 저는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광주 또 공항 보셨잖아요. 그쪽에 무안 지역으로 옮기려고 해도 심지어 김동철 의원까지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순천에서 무안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준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따라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일 중요하다. 옛날에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요. 전북 부안에 방패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방패장을 거기에다가 갖다 두려고 그러니까 부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부안 군수가 주민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옮길 수 있다. 님비 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주고 양성자 가속기 주고 또 아주 몇천억의 아주 현찰 지원을 하겠다.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포항, 경주, 영덕, 군산에서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만약 제가 뭐 그게 화성이든 어디든 네네. 수원 비행장을 받아들이는 그 지역에 뭐 수천억의 혜택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그게 철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국제공항이 됐든 그걸 해드리겠다라고 패키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이 점은 이거는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내가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하는 건 지역 주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내가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지에 있는 지역민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카페하고 스마트워크 센터가 다른 거는요. 스마트워크 센터에는 거기는 보육 기능이 들어갑니다. 네.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고요. 휴식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복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저렴하게 네. 우리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으면 눈치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지방정부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 네. 예. 스마트워크를 짓거나 건물을 빌리는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지하철 주변에 아니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짓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스마트워크센터 대신에 주차장? 지금은 굳이 어디 오피스를 하지 않아도 공유 오피스가 잘 돼 있고 또 앱도 저희가 줌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스마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근무하셨던 KT나 SK텔레콤이나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들이고 또 행정기관이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왜 그 기업들 정부가 이 스마트워크 센터를 시작을 할까 지금. 그거는 저는 단순히 그냥 역세권의 주차장 당연히 늘려야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기술의 발전을 인식의 그런 지평이 따라가기가 조금 시간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금이 적지 않게 들어갔거든요. 지방재정이. 그게 벌써 2021년에 120억 넘게 들어갔으니까요. 129억인데요. 그래서 그게 다 경기도민의 세금이다라고 지목하시면서 소상공인 자체 앱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잘 살펴야 되니 지속 가능한 앱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 공청회 가서 맞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앱이란 이 배달 특급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배달 특급은 그 가맹점 업주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돌아갈 부담을 이제 낮춰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지역화폐고 연계했습니다만 그 앱 자체도 그거는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앞으로 세금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세금 지원을 중단하면 그거는 망해버리죠. 망해버린다는 거는 시장에서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배달 앱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걸 하는 이유가 뭐 무슨 특정 업체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뭐 배달의 민족이다 요기요다 이런 몇 가지 이 플랫폼 기업이 배달 시장을 완전히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계속 세금이 들어가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여기에 그게 소상공인분, 자영업자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자체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과연 시장에서 저런 민간 플랫폼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경기도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라서 제가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뭘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정부가 주도가 돼서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 민간기업하고 같이 바로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분야. 그게 바로 배달 앱이고 제로페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이거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 세금 부담을 안 드리고 배달의 민족보다 낮은 수수료나 이런 걸 책정해서 계속 비즈니스가 굴러가도록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배달 앱, 공공 배달 앱이 추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 배달이 경기도가 주도하는 앱이 아니고 소상공인 주도요? 예컨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 앱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배달 특급은 저는 폐지할 겁니다. 네. 근데 성장 촉진 권역은 지금 법을 고쳐야 되는 건데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지는 아직 말씀을 안 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거 풀어야지 경기도가 북부가 살고요. 그다음에 성장 권역을 추가한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풀려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장 촉진 권역으로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일 먼저 할 일은 규제를 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를 안 풀고는 그 성장 촉진 구역으로 아무리 지정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규제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어디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경기 북부가 그렇게 해서 산업과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 촉진 권역의 1번 과제는 규제를 푸는 거다. 근데 규제를 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군이 있고 또 환경부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법을 어떻게 국회를 설득해서 고쳐가면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거냐. 그 규제가 풀려야 거기에 공장을 짓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지는 아시죠? 성장 촉진 권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말입니까? 성장 촉진 권역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수원병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말만 하고는 당선되고 나서는 도망가 버리는 정책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22년째 정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지키려고 그랬고요. 제가 규제 완화를 해봤다라는 거는 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든 상수원 보호구역이든 직접 풀어봤습니다. 그걸 압니다. 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경기도지사가 할 일은 일단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규제 안 풀고는 테크노밸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전면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청년 기본소득도 만 24세가 되면 모든 청년들한테 다 해주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6,50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재명 지사가 썼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주장해온 그 철학과 맞지 않고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이재명 지사하고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뜨거운 논쟁을 했거든요. 그 저는 이거를 청년 플러스 통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컨대 금융 같은 거는 청년 플러스 통장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래도 겨우 학업이고 직업훈련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집에 돈 있으면 해외 연수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청년들한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플러스 통장을 해서 월 직업훈련하는데 학원 가고 뭐 이렇게 직업훈련하는데 50만 원 또 생활비 100만 원 이걸 최대 한도로 해가지고 청년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주자라는 걸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저는 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차별화를 하되 청년 플러스 통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생각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일회성으로 원타임으로 300만 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1년에 그러니까 뭐 월에 한 50만 정도를 적어도 이제 최소한도로 하면서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저는 월 50만 원요. 그렇죠. 그럼 600. 월 50만 원이나 월에 그러니까 땡겨 쓸 수 있는 거죠. 경제 특구를 하든 테크노밸리를 하든 지금 있는 규제 안 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무슨 수로 풀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 후보님 말씀해 주신 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만 고쳐되는 훨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이 어르신들 관련된 오늘 저는 이제 경기도 대한노인의 경기도 연합회에도 갔다 오고요. 또 경기도민회에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만. 이 경기도의 고령화 문제, 어르신들 문제, 그걸 위해서 저는 공공 실버타운을 하자. 실버타운이라는 게 우리 그 의원님 지역구인 경기도 분당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이제 정말 럭저리한 그런 실버타운이 저도 가봤거든요.
보니까 거기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어르신들은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의 그런 좋은 실버타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못 가는 어르신들은 노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노후가 있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가야 될 그런 노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하실 때 이 갈 수 있는 그것도 그런 월세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보증금이 뭐 2억, 3억 되고 이런 실버타운 말고 하는 공공 실버타운을 저는 경기도 곳곳에 하고 싶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 하겠다는 거 그런 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이쪽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예. 네. 그냥, 예. 그리고 오늘 그 발표하신 거를 봤고요. 예. 그리고 구절구절 제가 하고 싶었던 거랑 너무 비슷해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진단을 조기에 받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치매 어르신들.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1개 시군에 치매를 진단하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거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 가보면 국가가 도움을 줘서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그분들이 네. 최소한 인간으로서 어떤 품격을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선진국들이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치매 안심타운 같은 걸 해가지고 경기도가 거기에 진짜 훈련된 전문가들이 치매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예, 저는 23년째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 양심에 따라 한 번도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해왔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보다도 정책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느냐. 첫째, 어려워서 출마했습니다. 이기려고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유럽의 어지간한 나라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경제와 안보,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능력을 키워왔던 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경제와 안보는 나라의 두 기둥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아무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4년 동안 제가 경기도민들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만들어 드리느냐, 저는 오로지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다. 서울에 출퇴근하느라 내 청춘 다 보냈다라는 이런 정말 아픈 이런 말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주택, 교통, 일자리, 복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 돌봄, 여기에서 정말 획기적인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번의 대선을 통해서 그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정책적으로 잘 준비되어 왔고 오로지 경기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틀 후에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이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걸 합산해서 이제 우리 후보를 정합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할 기회를 나라를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꼭 갖고 싶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정말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도 깨끗하고 바르게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시대 4년 깔끔하게 청소해내고 이제 미래만 바라보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기는 카드는 유승민 뿐입니다. 고맙습니다.